8시가 됐네요. 자, 오늘 해외축구 10경기 준비해 왔고요. 웨스트햄 대 뉴캐슬부터 한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캐슬이 공교롭게도 이제 겨울 이적 시장 이후에 지금 뭐 3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지난 경기 원정에서의 한 경기도 이제 못 이기고 있었는데 딱 10경기째 되는 경기에 승리도 따냈었고 최근 흐름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 반면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뭐 고전하는 사이즈는 있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5위를 지키고 있고요. 일단 결장자 쪽을 보면은 마시아키 수비 쪽에 빠지고 오그보나가 이제 또 못 나올 걸로 보이는데, 커트 주마가 일단은 불투명 사이즈예요. 뭐 약간 뭐라 그러지? 뭐 염자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감기 비슷한 거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회복돼가지고 오늘 경기 좀 불투명, 뭐 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고, 뉴캐슬은 여전히 이제 페데리코 페르난데즈나 뭐 만킬로, 그리고 칼럼 윌슨, 맨리치, 클랑, 뭐 헤이든, 자말 로이슨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이제 키어런 트리피어가 거의 시즌 아웃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뉴캐슬의 어쨌든 프리킥 골 상당히 이제 뉴캐슬 3연승에 크게 일조를 했었고, 사실 경험도 워낙 많다 보니까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세트피스 키커로서 뉴캐슬의 쏠쏠한 역할을 해주면서, 사실 저는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수비수긴 하고 사이드백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트리피어의 공이 가장 뉴캐슬이 3연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 경기 에스턴 빌라전에는 메타겟이 이제 임대 선수로서 결장을 했었는데, 뭐 메타겟이 좀 돌아오는 부분, 뭐 아니면 뭐 조엘링턴의 중앙 쪽으로의 기용으로서 뉴캐슬이 좀 잘 풀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기마랑이스를 큰 돈 주고 데려왔는데도 거의 안 써요. 교체로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쓰거나 거의 안 쓰면서, 이게 뉴캐슬이 웃긴 게 겨울 이적 시장을 잘 보냈잖아요. 라인업을 보면은 그냥 기존에 있던 애들만 갖다 씁니다. 뭐 트리피어가 오늘 경기는 빠진 걸 둘째 치고, 굳이 뭐 수비 쪽에는 덴번이나 메타겟 요 정도고, 뭐 미드필더나 공격진은 그냥 우드 하나 바뀐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귀신같이 경기 이제 결과가 좀 저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뭐 그런 그림인데, 저는 요 경기는 글쎄 뉴캐슬이 트리피어 결국 공백, 그 세트피스에서의 위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없어지는 부분. 근데 문제는 우드가 사실 별로거든요. 막시맹이 혼자 어쨌든 고군분투하는 그림에서 중앙 쪽에 조금 그래도 좀 더 조엘랭턴이 들어가면서 잘 버틴다, 요 정도 느낌이지 방점을 찍기는 제 생각에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웨스트햄이 그래도 조금씩 야금야금 하면서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다만 이제 웨스트햄도 안토니오가 최근에 좀 잠잠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공격 쪽에 이제 뭐 중간중간 네이션스나 아니면 부상자나 해가지고 이제 싹 다 복귀를 했어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웨스트햄이 잡는다고 봅니다. 뭐 해외 흐름 같은 경우 그렇게 좋진 않아서 주력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지만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승 쪽이 더 나아 보인다. 자, 너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본인의 생각들을 강요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거는 뭐 괜찮아요. 너무 하시면은 이게 다른 분들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살짝씩만 이렇게 쳐주시고. 자, 그라나다 대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일단 챔스를 앞두고 있어요. 3일 후에 이제 유벤투스와 비아레알 홈에서 붙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그 경기가 우선일 겁니다. 지금 비아레알 물론 순위적으로 상당히 처져 있어서 어떻게든 뭐 이 경기 당연히 버릴 사이즈는 아니에요. 최근에 흐름도 너무나 좋고 특히나 수비 쪽에 안정감을 더해서 이 경기 최소한 무승부 내지 승리를 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뭐 어떻게 잘 안 풀리면 무승부, 우리가 좀 잘 풀리면 이긴다, 약간 요런 스탠스로 경기를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부상자 쪽을 보면은 그라나다 같은 경우 산티아고 아리아스가 빠지고요. 여기에 이제 네바나 뭐 라바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데, 어쨌든 뭐 몰리나나 아니면은
루이스 수아레스 뭐 이런 선수들의 파괴력이 좀 괜찮긴 한데 그라나다의 문제는 일단 선수단이 너무 노쇠했어요. 몰리나가 제가 알기로 30대 후반인가 그렇거든요. 몰리나도 그러고 또 이제 미드필더 쪽에 누구야 갑자기 이름 푸에르타스 이런 애들도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막심 고날롱 핵심 미드필더죠. 얘도 나이가 너무 많이 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수단을 몇몇 선수들을 좀 세대 교체용으로 영입을 했는데 공격적에 이제 아래소가 이제 들어왔는데 지난 두 경기에서 는 침묵했습니다. 얘가 지난 경기도 선발 뛰었고 뭐 이런데 몰리나가 최근에 그러면서 좀 벤치로 갔는데 결국에는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과연 그라나다가 다시금 어떤 라인업을 좀 들고 올까? 뭐 그냥 요런 느낌은 있는데 비아레알은 지금 헤라르드 모레노나 그리고 뭐 코클랭이나 루벤 페나는 장기 부상이고 알비올 수비 쪽에 알비올이 출전 정지로 못 나오긴 하지만 대체자는 있어요. 맨드가 뛰면 되고 미드필더 쪽에 카푸에가 불투명에 떠 있어서 요 경기는 저는 언더 봅니다. 일단은 언더가 그나마 조금 양 팀에서 처한 상황이나 그림을 볼 때는 베팅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여요. 승패 같은 경우 아무래도 비아레알 쪽을 더 좋게 보긴 하는데 이게 카푸에까지 지금 불투명 떠 있고 하다 보면은 비아레알도 만약 카푸에 같은 경우도 출전 불가하고 하면은 뎁스가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챔스 경기가 없으면은 그냥 주전들 이렇게 다 뛰게 하고 이러면은 뭐 사이드가 괜찮은데 분명히 이거 뭐 리드하고 있건 지고 있건 제 생각에 후반에 빼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체로 들어가는 선수들의 사이즈가 잘 모르겠어요. 이기고 있다면 그걸 잘 지킬 수 있는지 지고 있다면 뒤집을 만한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투명함만 있는데 최근 기세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BRL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패 같은 경우에는 BRL 사이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다만 별로 내키진 않는다. 저는 이 경기는 배팅은 안 했습니다. 배팅은 안 했어요. 언더도 막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아니어서 배팅은 안 했고 무조건 뺄 겁니다. 무조건 뺄 거여서 그게 좀 불안해요. 이기고 있던 지고 있던 이제 빼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똥줄이 시작되거든요. 지고 있으면 뭐 지고 있는 대로 경기 끝났구나 싶은 거고 한 점 차 이기고 있어도 똥줄 타는 거고 그런 사이즈여서 좀 배팅하기 좀 껄끄러운 경기가 아닌가 싶고 삼프도레 대 엠폴리 일단 부상자 쪽 볼게요. 담스고르가 여전히 부상에 이번에 이제 좀 데려온 축구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이면 좀 아실 텐데 지오빈큐가 못 나오고 공격 쪽 이제 가비아디니 여기다 이제 요시다 마야 수비 쪽에 여기 이제 아스킬드센 수비형 미드필더 쪽 요 정도가 이제 삼프도리오가 지금 빠지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엠폴리는 뭐 하스나 마르치자 같이 좋은 미드필더이자 수비 쪽의 선수들이 지금 빠지는 걸 보여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 디프란체스코가 복귀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전 가능성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아니면 교체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뭐 피나몬티랑 해가지고 같이 나온 다음에 또 엠폴리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기는 좀 많이 애매해요. 사실 이게 사실 언더로 보기에는 되게 좀 어려운 경기긴 하거든요. 삼프도리에도 어쨌든 이제 인터밀란으로부터 이제 센시를 데려오면서 인터밀란 맞죠? 갑자기 감옥가면 인터밀란일 거예요. 인터밀란으로부터 이제 센시를 데려오면서 확실히 이제 중앙 2선 쪽에서 최전방으로 뻗어가는 패스의 질은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가비아디니가 어쨌든 좀 빠지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게 뭐 사실 오버라는 게 한쪽만 득점을 해서 얻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거의 이제 엠폴리까지도 좀 따라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디프란체스코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엠폴리 어리 경기를 보면 옛날만큼 막 그렇게 닭공 스타일의 느낌은 아니긴 해요. 최근 뭐 한두 경기 슬쩍 제가 뭐 풀 경기를 본 건 아닌데 경기를 볼 때 옛날만큼 막 개돌 느낌은 안 나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한데 요거는 그래도 배팅한다면은 오버 쪽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볼 때 주력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에 엠폴리가 보여줬던 것만큼 뭐 확 오버가 땡기는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부주력 내지 고배당 정도에는 툭하고 건드려 볼 만한 사이즈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제 삼포드라도 액달 이런 애들이 오늘 경기 선발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아예 공격적인 스탠스는 또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어디야 사스올러였나? 그때 라인업은 완전히 이제 삼포가 개돌하겠다 이 마인드여가지고 그런 경기는 이제 오바가 무조건 오바 사이즈인데 오늘은 조금은 불안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바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 승패 같은 경우에는 4연무거든요. 원정 4연무예요 엠폴리가. 5연무는 없다고 보고 결국 승패가 갈렸을 때 어디가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삼포드리아 쪽이 좀 낫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고 뭐 부상자들도 지금은 조금 있긴 하지만 뭐 담스코르는 장기 부상이고 가비아디니 정도 빠졌긴 한데 그래도 가세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삼포 쪽이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배팅할 만한 사이즈인 건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호펜하임. 자, 이 경기는 부상자 쪽이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 볼프스는 이제 오타비오랑 윌리엄 이 수비 쪽 자원들이 여전히 부상이 허덕이고 있고 오타비오는 좀 복귀한 것 같긴 한데 오늘 경기 못 나오는 걸로 보이고 미드필더 쪽이 슐라거나 은메차가 지금 불투명해요. 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막스 크루제가 와서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베오스 떠난 것도 분명 크거든요. 볼프스부르크는 공격 쪽에. 그래서 은메차라도 하루빨리 좀 돌아와야지 볼프스 같이 좀 실리적인 색깔을 취하는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에서 좀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어쨌든 불투명이라서 출전 여부가 조금 중요할 수 있겠고 호펜하임은 이제 그릴리치랑 게이거가 출전 정지입니다. 뭐 중간에 뭐 피카치치 얘네들도 빠지는 걸로 보이는데 핵심이거든요. 그릴리치는 이제는 좀 많이 후방 쪽에 많이 기용이 되는 모습인데 어쨌든 빌드업에 있어서 좀 후방에서 확실히 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출전 정지여가지고 호펜하임도 분명히 이제 전력적인 누수나 아니면 빌드업 시에 문제가 좀 발생할 확률이 높고 크라마리치나 리차즈 수비 쪽이나 이제 최전방에 좀 불투명자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크라마리치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리차즈는 잘 모르겠다. 약간 요 정도 사이즈인데 저는 요거는 볼프스 프랜승 봅니다. 결국에 볼프스가 상당히 어려운 흐름에서 지금 반등을 좀 걷어 이뤄낸 어떻게 보면 뭐 베우스트를 떠나 보내고 고인물을 좀 떠나 보내고 과거에 좀 우리가 좋은 기억이 있었던 막스 크루즈를 다시금 불러들여가지고 나름의 성과를 좀 거두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역시도 실리적인 색깔이 좀 짙게 띄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리적인 팀들은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유니온 베를린 보세요. 한 끗 차이로 이제 바로 또 이제 좀 안 좋은 흐름이 되고 있고 볼프스가 또 살아남는 흐름이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지금 호펜하임 같은 경우 후방에서 빌드업을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줄 자원들이 빠졌다는 점에서 요거는 볼프스가 생각보다 역습을 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후방 빌드업이 좀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효과를 또 볼 수도 있고 호펜하임이 최근에 그리고 수비는 원래 호펜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공격에서 득점적인 부분에서 좀 찬스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호펜하임이 승리를 가져가기엔 제가 볼 때 좀 빡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랜승이면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랜승 플러스 핸디캡 승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제 생각에 이거 해외가 볼프스 쪽이 좀 많이 빠질 것 같았거든요. 볼프스 승이나 무나 빠질 걸로 봤는데 일단은 뭐 무승부 쪽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무승부가 빠지고 뭐 승이나 볼프스나 이제 호펜 쪽이 둘 다 같이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해외 흐름은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저 경기 좀 빠르게 가서 아스날 대 이제 브렌트포드인데 결장자 쪽 보면 아스날은 이제 마르티넬리가 지난 경기 좀 멍청한 퇴장을 당해서 못 나오고 레노 골키퍼랑 이제 토미야스가 불투명입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 포수나 에릭센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못 나온다고 봤고 이반 톤이나 마티아스 요르겐센 공격 쪽과 이제 미드필더 쪽 자원들이 이제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브렌트포드는
경기력 자체는 막 그렇게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기력이 막 그렇게 엄청 안 좋진 않거든요. 근데 결과를 좀 못 얻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반 토니가 빠졌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뭐 위사나 은배우 뭐 이런 애들이 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득점이 안 터져요. 득점이 안 터지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야심차게 좀 데려온 에릭센이 확실히 좀 가세한다면 지금 경기력 사이즈에선 반등 사이즈가 있는데 여전히 좀 출전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는 아스날이 일단은 잡는다고 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 지금 팀적으로 좀 단합도 잘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순위 싸움을 가고 있는 부분에서 브렌트포드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간다고 보는데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상대를 휘저어줄 수 있는 마르티넬리가 오늘 경기 못 나온다는 점 이런 점에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그 밖에는 토미야스 정도 빼고는 뭐 특별한 부상자는 없어요. 뭐 라카제트도 최전방에 나올 거고 뭐 부카요 사카나 외대고로 스미스로우 파티자카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어.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좀 두들기면서 결국에는 득점하면서 좀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이 낫다고 보고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핸디캡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마인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이 경기 2대0 정도 봅니다. 언더까지. 터진다면 언더겠고요. 터진다면 언더겠고 안 터져도 저는 2대0을 애초에 보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도 마인승보다 당연히 일반승이 낫겠고 뭐 언더 쪽도 좀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런던 쪽은 날씨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이탈리아 쪽이나 스페인 쪽에서 날씨가 안 좋다 하면 어느 정도 신경을 쓰거든요. 런던이래. 잉글랜드는 날씨가 아예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비가 오고 폭설이 뭐 폭우가 내리고 그런 곳입니다. EPL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밥 먹듯이 비가 와요. 경기할 때마다. 날씨 좋고 말고 뭐 상관이 없어요. 걔는 애초에 평상시가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햇빛 나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일광욕 즐기는 나라잖아요. 영국은. 어쨌든 다음 경기 브라이튼 대 벌리. 이 경기는 사실 그냥 브라이튼이 뚫어냈느냐 마냐 싸움이에요. 벌리 같은 경우는 뭐 원정 경기나 뭐 강팀 어느 정도 이제 볼 차는 팀들하고 붙으면 그냥 잠궈버립니다. 잠그고 뭐 앞선에 최근 데려온 베우스트나 이런 애들 세워놓고 롱볼로 이제 빵빵 그냥 때리잖아요. 가본 건 아니고 축구를 많이 보니까 한 3경기 하면 2경기는 비가 옵니다. 한두 경기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요거는 브라이튼이 결국 뚫어내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부상자 쪽 보면은 음에프가 여전히 못 나오고 루이스 덩크가 이제 출전 정지로 이제 수비 쪽에 조금은 누수가 있긴 한데 뎁스는 브라이튼이 그래도 채울 만한 뎁스는 있어요. 물론 전문 수비는 아니지만 뭐 그동안 워낙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덩크가 빠졌다가 뭐 누가 댄번이 또 빠졌다가 지금은 뉴캐슬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기가 하도 많았어가지고 뭐 전체적인 사이즈 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벌리 같은 경우 비드라가 못 나오고 구드문드 손이나 베우스트 아니면 이제 테일러가 불투명인데 저는 이 경기는 베우스트의 출전 여부가 그래도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댄번도 뉴캐슬로 떠났고 지금 루이스 덩크까지 출전 정지면은 브라이튼 수비진을 보면은 장신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베우스가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벌리가 어쨌든 수비하다 그냥 사이드에서 크로스 때리거나 롱볼 때려서 머리 노릴 거잖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제어해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브라이튼이 상대가 어디였지? 노리치였나? 노리치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뻥뻥 때리는데 헤딩 커트가 안 돼가지고 계속 역습당하고 하면서 경기 어렵게 가져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도 약간 이게 베우스트가 약간 컨디션만 빨딱 쓰면은 출전 함과 동시에 컨디션만 좋으면은 의외로 브라이튼이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이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좀 미드필더 쪽이나 이런 쪽이 벌리가 약하긴 해요. 확실히 이제 브라이튼에 지금 뭐 잘 짜여진 전술이나 아니면 비수마까지도 들어와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벌리가 잡기는 좀 힘들다. 다만 이제 롱볼로 해가지고 간간히 좀 좋은 역습을 보여줄 것만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우스 나온다는 전제 하에.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브라이튼 쪽을 보고요. 승 같은 경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있는 것 같긴 해서 언더 쪽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1대1 무승부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대1 무승부가 뜰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브라이튼 경기는 항상 예측이 어려운 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찬스를 더럽게 많이 놓쳐가지고 얘네가, 이게 진짜 막 좀 다른 팀들처럼 무난하게 찬스를 넣으면, 사실 얘는 언더 신앙팀도 아니거든요. 경기하는 거 보면은 위협적인 찬스를 되게 많이 만들어내요. 문제는 다 놓쳐서 그렇지. 그리고 그 위협적인 찬스도 약간 확실한 찬스보다는 약간 못 넣을 가능성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골 넣을 법한 찬스들, 그런 찬스들이 많아가지고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승 쪽과 언더 쪽을 그런 점을 봐서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브라이튼 경기는 제가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꽈봤거든요. 귀신같이 다 놓치고 언더가 뜨더라고요. 그런 점 봤을 때 앞으로 뭐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계속 그냥 뭐 이런 사이즈로 브라이튼은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언더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대 첼시인데,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코너 갤러거가 오늘 경기 못 뜁니다. 어쨌든 이제 첼시에서 임대로 갔기 때문에 갤러거가 못 뛰는데, 하벨트 쿠야테가 이번 경기는 들어가요. 네이션스 뛰고 와가지고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난 경기들에서는 아마 거의 못 뛰었던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선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한 명 빠지고 한 명 들어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나올 거면 다 안 나오면 푸근하게 이제 첼시 승 그냥 주력으로 딱 박아버리는데, 어쨌든 요런 사이즈고, 첼시 같은 경우 이제 벤치렐 그리고 리스 제임스가 여전히 이제 사이즈 쪽에 제일 중요한 놈들이 계속 부상이네. 여기는 못 나오고요. 이제 마운트도 그 중동 쪽 가가지고 클럽 월드컵 때 이제 부상을 좀 당한 걸로 보여요. 여기 이제 로프터스 치크까지 불투명 사이즈인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사실 최근에 경기력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특히나 이제 최전방에서의 득점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너 갤러거가 너무 혼자서 고군분투했어요. 그동안 뭐 쿠야테가 빠졌다가 또 누구야? 갑자기 또 이름 기억 안 나네. 그 미드필더 쪽에 아무튼 간에 쿠야테랑 또 한 명이 있거든요. 3인방이 주전인데 얘는 네이션스 같고 한 명은 부상이고 혼자서 계속 좀 고군분투했거든. 나머지 애들이 좀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최전방이나 중간에서 이제 앞선으로의 뭐 그런 패스들이 잘 나가지 못하면서 거의 뭐 빈공이었어요. 최근 경기들 보면은, 물론 뭐 최근에 자아가 PK 놓친 것도 있곤 하지만 거의 공격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요 경기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프란 쪽을 보기는 어려워요. 첼시 쪽을 봐야 되는데, 사실 코너 갤러그도 없고 그냥 완전 주력 사이즈긴 한데, 저도 이거 엄청 고민했어요. 첼시를 주력으로 찍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주력감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어쨌든 문제가, 클럽 월드컵을 다녀왔고 일정이 첼시가 안 좋아요. 상당히 이제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 지금, 그리고 3일 뒤에 또 챔스 경기가 있어요. 릴이랑 이제 홈에서 물론 붙는 거긴 하고 상대가 이제 강하진 않고 그런 사이즈에서 첼시가 이제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이 경기를 잡고 가려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경기고, 다만 이제 저는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기존의 색깔을 버리고 잠글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이즈 첼시랑 맞불러 오면은 하던 대로 점유율 살리려고 하고, 이런 경기를 하려면은 이거 첼시한테 두들겨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잠글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는 언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2대1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2대1도 가능한데, 어쨌든 터질 가능성이나 아니면 첼시가 승리 거둘 가능성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언더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1대0도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 한 골 넣고 끝나는. 그렇기 때문에 언더 쪽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첼시 승 배당 대비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 1.4대 정도에 받을 사이즈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주중 경기를 사우디까지 뭐 중동까지 갔다 오고 뭐 주중 경기들이 뭐 있지만 앞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첼시를 믿기보다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믿고 가는 그런 느낌이고, 여덟 번째로 이제 오사수나 대 AT 마드리드. AT 마드리드는 제가 이제 몇 번 분석 끝나고 항상 뭐 축구 얘기나 좀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마테이 갔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진짜 마테이가 갔어요. 얘네는 시메오네가 드디어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즌을 끝으로 아마 시메오네의 축구는 좀 많이 내려앉지 않을까 싶고, 경기력도 너무 쓰레기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레반테 상대로 그런 졸전을 솔직히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AT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레반테는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패배한 건 패배한 거다 치는데, 보통 홈에서 그 정도 사이즈 팀을 만나서 지거나 이제 비기는 경우는 밀다가 이제 역습당해서 먹히거나 이제 그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는 뭐 우세했는데 못 가져가는, 결국 승점 3점만 못 가져가는 그런 사이즈인데, AT 마드리드는 이제 경기력도 개쓰레기였어. 거의 뭐 경기 보는데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반등 사이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사수나 프렌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오사수나 프렌 괜찮아 보이고, 지금 당장에 어쨌든 뭐 그리즈만이나 이런 애들이 좀 빠르게 돌아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선발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다니엘 바스도 돌아오자마자 못 나오고, 뭐 미드필 적에 드폴이나 아니면 공격 쪽에 마테우스 쿠냐도 지금 부상당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앙헬 코리아나 루이스 수아레즈가 바로 들어가야 됐는데, 글쎄요. 지금 AT 마드리드도 이제 주중에 또 일정이 있거든요. 맨유랑 이제 챔스 경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거는 설사 AT 마드리드가 선제골 놓고 간다 하더라도 결국엔 먹고서 뭐 무승부나 역배가 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오사수나가 큰 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또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끈적하게 비비는 팀이고, 그런 상황에서 AT 마드리드가 좀 2골 이상 기록하기엔 제가 볼 때 빡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프렌 쪽을 봅니다. 뭐 언어바는 굳이 따지면 언어인데 저는 프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질 수야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공이 둥글기 때문에 경기력이 말도 안 됐어요. 진짜로 제가 본 AT 마드리드 중에 제일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이게 경기 보신 분들은 이거 진짜 돈 받은 거 아니야 수준의 경기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경기였고, 이번 시즌에 AT가 어쨌든 상당히 안 좋고 결국에 떨어질 팀이라고 저는 봐요. 챔스 못 간다고 보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 경기에는 못 잡는다고 일단 봅니다. 그다음 요 경기가 조금 애매한데, 로마 대 이제 베로나. 일단 스피나졸라, 지금 로마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스피나졸라, 수비 쪽에 이바네즈,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크리스 스몰링 인저리 프론이 이제 복귀해가지고 수비 쪽에 그래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고, 추가로 만치니 또 수비 쪽에 출전 정지, 엘샤라위, 공격 쪽에 자니올로나, 미키타리안, 또 이제 쇼무도로프 미드필더 쪽에, 여기에 뭐 카를레스 페레즈 벤치 쪽에 이제 좀 빠른 공격 유형인데 어쨌든 얘까지 못 나오고, 베로나는 다비도비치가 요즘 장기 부상이고, 미드필더 쪽에 이제 늙은 벨로소가 오늘 경기 못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로마가 좀 너무 많이 빠집니다. 지금 로마가 너무 많이 빠져요. 사실 이게 어쨌든 지금 라인업상으로 보면은 수비가 뭐 이바네즈랑 만치니가 빠졌다거나 스몰링이 그래도 돌아오는 부분이 있고, 또 나일스를 또 기용하면 되고, 스몰링 쿰블라 중앙에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동할 수는 있어요. 가동할 수 있고, 미드필더진에서도 특히나 뭐 로렌조 펠레그리니가 이제 또 복귀를 해가지고 핵심이 또 있고, 크리스탄테, 아니면 뭐 이번에 데려온 올리베이라, 그리고 미키타리안 같은 경우도 불투명 사이즈에서 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여기에 뭐 에이브라함이 들어가고 뭐 이러면은 되는데, 그러니까 베스트 11은 괜찮은 사이즈인데 그럼 벤치가 없어요. 벤치가 없습니다. 이게 미키타리안이랑 자니올로까지도 이제 불투명 사이즈에서 못 나오게 된다면은 뭐 아페나기안이나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걔네가 원래 벤치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벤치까지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특히나 엘라스 베로나 같은 경우 거의 풀스쿼드, 이거는 상당히 좀 정배 쪽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스쿼드 뎁스가 너무 로마가 지금 안 좋아요. 주전 라인업에서 힘은 괜찮은데, 이게 결국 후반으로 과감하면 교체하고 해줘야 되는데,
베로나의 최근 어쨌든 상승세나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조금은 로마가 고전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게 또 베로나 프렌을 확실하게 좀 찍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로마 홈에서 9승 1무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로마가 부상자도 많고 베로나가 한 번쯤 이제 또 뭔가를 이제 채워간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요런 데이터가 일단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베로나 프렘 봅니다. 그리고 오바까지. 결국에 어쨌든 로마도 지금 주전 라인업에서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뭐 득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뭐 후반이나 뭐 기타 해가지고 베로나 역시도 지금 뭐 시메오네도 다시 복귀를 했고 좀 치고받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고받는 느낌으로. 저는 상대 전적이 아니어도 베로나 프렘 보고 갈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 전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사이즈에서는 한번 이제 상대 전적이 그 기울어진 느낌이 조금 맞춰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AC밀란 승입니다. 쉬어가는 느낌으로 가져왔어요. AC밀란 승이고요. 이 경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배당 빼고는 배당이 제 생각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유의하게 크게 높은 느낌은 아니에요. 어쨌든 1.2대잖아요. 저는 공짜라고 보는데 1.2는 좀 높다고 생각했어요. 1.2주기인가? 그렇잖아요. 거의 공짜 수준이라고 보는데, 지금 베로나는 이제 그나마 좀 데려와가지고 공격 쪽에 활기를 좀 풀어주고 있는 뭐 베르디나 토리노에서 이제 데려온 이런 애들도 지금 다 부상이고요. 또 누가 부상이냐면은 뭐 타치오나 루게리, 아니 뭐 스치아본, 미드필더 쪽에 뭐 마마도 쿨리발리, 뭐 이런 애들 싹 다 부상이에요. 지금 밀란 같은 경우 질라탄 말고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AC 밀란이 충분히 잡아줄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일반승 정도는 뭐 마인도 뭐 찍어볼 만한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엔. 근데 공짜가 더 나으니까 일반승이 좀 더 당연히 낫고. 랑스리옹은 모르겠어요. 그 경기 어렵습니다. 굳이 보면 저는 리옹 쪽으로 보긴 하는데, 리옹도 이게 믿을 만한 팀은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오늘 10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